네, 코스피 지수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서 이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시장의 불을 제대로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내일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네,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지주사 쪽에 워낙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신기하게 개인에 대한 수급이 주체로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앵커님이랑 말씀을 나눴던 게 동학개미운동 시절이 생각난다라고 했는데 그 스탠스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강해서 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 주도주도 다시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당분간은 이런 업종과 섹터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지주사 모멘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못해도 이번 주, 길면 다음 주까지는 스탠스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이어지다가 지금은 약간 조용하고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주사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한동안 또 이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증시를 또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이 산업들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은 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잘 복귀해봤으니 내일 시장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 보시면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사이클이 안 왔지만 충분히 올 수 있는 산업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갈 듯하더니 다시금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바이오 중에서도 좀 실적이 있냐 기대감이 있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 볼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섹터를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제약이라고 하면은 기존 전통이라는 이 좀 단어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이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최근 이슈가 5월 달쯤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이제 제네릭 사용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산업에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첨생법이 새롭게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 실험에 대한 수혜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간소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약사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과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제약주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 쪽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충분할 수 있다라고 이슈를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약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신약 개발하는 쪽은 아닙니다. 한 2상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사와서 3상이라든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약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개발에 대한 간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약사들이 살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시장의 정책에 대한 가장 커다란 수혜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펀더멘탈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성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실적 기반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하는데 좀 더 편하다라는 게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
되는 쪽이 제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단점을 보니까 이제 관세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이제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국은 그래도 FDA 한미 공동체를 체결해서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보편 관세를 보게 되면 한국도 25% 관세가 서한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뒤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 노이즈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가 크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하는 약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밸류가 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한 협의점을 계속해서 찾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안정감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장성이 폭발적인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본연의 가치로 올라가는 건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뭔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하는 그런 성장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상승에 대한 제한폭은 존재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저희가 제약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테마로는 이제 제약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바이오에 대한 기업,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섹터를 제가 바이오텍이라고 좀 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바이오텍 이쪽은 뭐 AI와도 접목되는 이슈가 많고 좀 이슈거리들이 많던데 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AI가 접목되면서 임상 실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CDMO나 신약 R&D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스턴 바이오 USA 2025 이번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 한국관보다 최대 규모로 이번에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참여하는 것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글로벌 파트너사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규모 자체가 한국관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국에 대한 바이오 위상이 커졌다는 점 그리고 그만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글로벌적인 시선에서 한국에 대한 바이오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바이오텍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호재성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한 이슈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가볍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게 바이오텍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성공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바라보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인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진출로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 바이오를 투자했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던 버블이었다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물이 있고 과거의 바이오랑 지금의 바이오는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커다란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 리턴이 장점이지만 또 하이 리스크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 실패가 정말 크나큰 주가 급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은 손가락에 꼽을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이 보통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돼서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하는 포인트는 어떠한
어떠한 기술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게 멀티플이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임상이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생각보다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네이처셀로 예시를 드리면은 네이처셀이 과거 2016년, 15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밀고 있는 임상 실험이 지금 조인트 스템이라는 줄기세포 관련된 임상 실험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의 줄기세포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닉셀이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증이라든지 사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주주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금 창출 논량이 없다 보니까 임상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CB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하면서 주식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겪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을지,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자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단점이 크기도 하지만 또 잘 될 경우에는 돌아오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의 테마 알아볼 수 있었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방 하면은 또 바이오텍이 또 장난 아니라서 네. 바이오텍을 선택을 할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약을 선택해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약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소외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탑픽으로 들어볼게요.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듀캠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퓨처캠과 비교가 되면서 한때는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까지 나와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방사선 진단제에 대한 모멘텀을 퓨처캠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코너에서 잠깐 얘기를 전달드렸던 것처럼 퓨처캠이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제 3상 임상 테스트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임상 실험이 3상까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각청에 대한 품목 승인 허가까지 지금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상용화에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퓨처캠보다 오히려 듀캠바이오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먼저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듀캠바이오는 방사선 진단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캠 같은 이제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듀캠바이오고, 이 방사선 진단제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전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에 걸린 환자한테는 100%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진단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랑 방금 말씀드렸던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제까지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진단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에도 바로 상용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쪽에서 퓨처캠보다 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서는 퓨처캠보다 덜 알려져 있는 걸까요? 사실상 이미 한번 공시가 나왔던 결과고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듀캠바이오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각이 한 번 더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뒤늦게라도 듀캠바이오가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걱정할 필요 없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캠바이오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1차적인 단기적 저항 구간이 한 1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13,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방으로 손절가 라인은 8,800원, 추세를 이탈하는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간 가격 라인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다 보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4시 반에 무료 방송하실 텐데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을 잘 누리고 계신지. 근데 대부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올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4시 반에 공개 방송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내가 이제 어떤 섹터와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실었느냐에 따라 또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에 대한 팁을 또 종목에 대한 팁을 얻고 싶다면 무방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